두 번째 집이 여기 있나 본데요. 이 집 맞죠? 좀 되게 단정하게 생긴 목조주택인데 주 도로에서 한 20분 걸어 올라왔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산장이겠죠? 첩첩산 중 발길 뜸한 골짜기에 안겨 있는 집. 공기 맑고 볕 좋은 산속 집에는 누가 사시는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과 주인은 닮는다더니 소박하고 선한 표정의 부부가 맞아주시네요. 선생님 댁 이렇게 딱 처음 보고 이거 확실하게 산장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뵈니까 정확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만화 플란터스의 개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너무 거의 싱크로율 100%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집도 마치 그때 그분이 살았을 것 같은. 파트라쇼 할아버지는 착하게 생겼는데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저한테는 인자하게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수염에 속았어요. 그런데 두 분은 어찌 이리 깊은 산속에 집을 지으셨대요? 최고의 집터를 찾아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이곳에 정착한 남편 손호익입니다. 동상이몽이지만 살면서 동상이몽을 깨고 있는 그의 아내 심성숙입니다. 퇴직하고 시골에서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집사람과 함께 다녀봤는데 어느 날 EBS TV에 영천에 하늘 아래 첫 동네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그 당시에는 중간에 비포장길도 있고 정말 오지는 맞더라고요. 막상 마을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망도 좋고 전면에 고연산하고 면봉산 그런 산도 보이고 뒤쪽에 이게 방가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저도 너무 좋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여기서 삶을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민이 많지 않으셨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들어왔죠. 예, 그랬다가 들어와서 이제 지내니까 좋네. 이렇게 된 거죠. 여자들 시골 좋아하는 여자들 있어요. 요새는 어떡하지 하고 절대 안 따라오는데 좀 다르시네요. 도시에 살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도시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길래? 제 전공이 토목입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원래 이게 이제 관공서 일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매일매일 민원입니다.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그거는 진짜 내가 현장에 이렇게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은 주민들하고 다투지 말자.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고 했는데 막상 출근하고 나면 현장에 가면은 여지없이 주민들하고의 그 민원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해요. 정말 이거는 오죽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소리조차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하루나 며칠씩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청년 시절부터 산을 좋아했던 호익 씨. 조용한 성품에 그에게 쌓인 사람 도군 깊은 산속 집을 운명처럼 선택하게 했답니다. 현장 그만두면은 아무도 없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는 시골 치고도 너무 시골 아니에요? 영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오지는 맞아요. 영천의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정말 유독 하늘이 좀 가깝게 느껴지긴 하네요. 머리 위로 산과 하늘뿐인 시골집. 그 안은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포근한 느낌의 나무가 많은 집 안에 들어서면은 밝고 아늑한 거실이 맞아줍니다. 밖에서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따뜻하죠, 집이. 예, 너무 따뜻하고 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경량목 구조에 이제 볼을 이제 걸어서 뭔가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도 좀 나네요. 전부 다, 예, 전부 목수 안 오고요. 전부 둘이서 같이. 두 분이서 하셨다고요? 제가 대모가 아닙니까? 대모. 아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허익 씨는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집 짓기를 준비하며 현장 실습을 했답니다. 집을 내 손으로 짓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이제 아마 1년은 경량목조 주택을 이렇게 이제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가가지고 6개월은 돈을 주고 배우고 6개월은 실습비를 받고 배우고 건축 행위를 하는 현장에 일부러 가서 앉아 보기도 하고. 놀랍게도 이 집은요. 일꾼을 단 한 명도 쓰지 않고 부부 둘이서만 지었대요. 어우 세상에. 근데 그럼 설마 위에 이 천장에 있는 루버도 직접 두 분이 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보기에는 길이를 똑같이 딱 20개 잘라서 따닥따닥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도 교묘하게 뭐 1mm, 2mm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씩 다시 다 잘라가면서 예, 넣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 뭔가 비계나 그런 걸 설치하고 올라가셨던 거죠? 비계 했죠. 그래요? 예, 불완전한 비계로 불완전한 비계요? 어떻게 하면 불완전한 비계가 돼요? A형 사다리를 놓고 위에다가 널빤지를 놓고 널빤지? 예, 다시 A형 사다리를 놓고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쵸. 그러니까 뭐 흔들 하면서 아니 저는 실제로 뭐 사람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 지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만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은 보조를 해주는 사람은 집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무서웠죠. 예, 걱정도 조금. 되셨어요? 그 걱정 많이 됐죠. 본인은 나무만 집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무를 박는 연장까지 들고 그걸 누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일건을 쏘기도 힘든데 혼자서 나무를 받치고 네일건을 쏘는 게 더 힘들었죠. 저는 또 밑에서 사다리를 또 막 잡고 중심 잡아주는 게 힘들었고. 이번엔 주방을 좀 볼까요? 언뜻 보면 깔끔하고 평범한 주방인데요. 다시 보니 재미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뒤에 그 마감재가 이쪽은 낙엽송 같고요. 네, 맞습니다. 낙엽송입니다. 네, 왼쪽은 이제 타일인데 보통은 이렇게 하나로 하잖아요. 뭐 타일이면 타일. 너무 타일만 해놓으면은 이게 저 느낌이 좀 시내 아파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좀 차가운 느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절반 해도 되겠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부조화스러워서 예. 나무와 타일 그러니까요. 예, 좀 부조화스러워서 그냥 이랬는데 괜찮죠? 아니요, 달리 아이디어도 없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아니야 이랬을 텐데 달리 아이디어도 없어서 그럼 괜찮다 그러면 되지 이 사람네. 살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빈말은 못하는 아내군요. 아이고, 부부 둘이서만 집을 짓다 보니 바쁜 와중에 챙기지 못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엌에 아쉬운 건 전혀 없으세요? 창문이죠. 인테리어 잡지를 보니까 창문이 거의 다 크더라고요. 외국의 전원주택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지금도 아쉬운 게 이리로 뭘 해서 열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크면은 더 커도 되는 거였죠, 소장님. 그렇죠? 요새 좀 창문들 크게 많이 하시죠. 특히 그쵸. 상부장을 안 하는 경우에 그런데 혹시나 나 미래에 상부장을 할까봐 창문이 있으나 상부장 있으나 무슨 상관? 창문 있으면 상부장을 못해요. 왜요? 네, 왜냐면 이제 창문 요리로 열면 되지 뭐 밑으로. 네,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좀 크면 상부장을 못하니까 맞죠? 그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뒤가 초록초록 되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럼 좀 넓게 보면 더 이쁠 텐데. 집을 지은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내는 아직도 부엌창을 볼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든다네요.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파트의 창을 생각하니까 아파트의 주방창, 니꼬로 우리 집의 주방창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실제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상부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야. 상부장을 할까 말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게 자꾸 폭이 넓어지면은 상부장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너무 이상하게 나와. 그것도 선입견이라. 창을 안 가리게 싱크대를 딱 파면 되지. 이렇게 딱. 왜 그거를 왜 자꾸 창문을 가리고 일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딱 이렇게 그런 공부를 제가 조금 더 했었으면 제가 원하는 창문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되는 거지. 네, 오늘도 답을 낼 수 없는 부엌창을 떠나서 다른 방 구경도 좀 해볼까요? 재봉틀이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방은 아내의 작업실이래요. 아니 사실 이 방이 가장 빛도 잘 들어오고 또 풍경도 좋고 그래서 안방으로 쓰거나 뭐 보통 이제 남편의 이렇게 서재. 여기 시골에 살면서 이제 저는 집사람이 뭐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죠.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드디어 이 창에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친구들이나 와서 여기 앉으면 여기 이제 전망이 좋다고 여기 앉아서 내다보는 건 정말 좋네라고 이제 말해주고 요 초창도 이제 그러니까. 요 초창도 초록초록할 때 열어놓으면 이뻐요. 차는 이렇게 좀 낮춰놓은 게 바닥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밖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높이를 낮춰놨습니다. 야,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오, 정말 딱 요만한 창이 좀 아까 부엌 창이었으면은 참 그렇죠. 부엌 창은 성에 안 차도 작업실 창은 마음에 꼭 든다는 아내. 직접 만든 커튼을 따라서 마치 무대처럼 풍경화처럼 즐기고 있답니다. 선생님, 이 방의 마감이 보니까 두 분이 하셨겠다는 짐작이 조금 되네요. 저는 가능하면 도배를 적게 하자. 그래가지고 벽은 전부 다 뭐 웬만한 전부 백토로 칠했습니다. 일종의 광물질이다 보니까 칠을 하면 페인트처럼 매끈하게는 절대 안 나와요. 이 집 벽의 대부분은 도자기 만들 때 쓰는 백토로 칠했답니다. 얘도 어른들은 약재로도 썼다고 하니 벽에 칠해도 좋을 거라 생각했대요. 이 방은 안방입니다. 수십 년 전 아내가 혼수를 해온 장롱과 길쭉한 수직창이 인상적인 안방에는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데요. 근데 이 아랫목이 좀 이렇게 살짝 크랙도 간 거 보니까 지금 구들을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들났어요. 설마 구들도 같이 하셨어요? 네, 같이 했어요. 같이 했죠. 다른 전문가한테 배우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맡으신 역할이 뭐예요, 거기서? 길할 때 벽돌 나르고 진흙이어가지고 방터요? 그쵸 그거 이렇게 만들 때 이제 물 나르고 물 나르다가 본인이 이제 막 하고 이 타임이 안 맞으면 내가 또 삽질을 하고 다 놀래시네. 구들 놓는 건 동의했죠. 저의 일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동의를 했죠. 그 당시에 저의 몰골은 뭐 거의 어디 뭐 상그지 정도의 그 포스로 맨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그 잠시 쉬는 시간이 저는 혼자 놔두고 오다가 보면 때 믿는데 카페가 그때 생겼어요.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그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방바닥엔 약재로도 쓰였다는 광물인 운모를 깔았고요. 집안의 모든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들여놓지 않겠다 하는 집념이 느껴지죠? 왜 우리 새끼가 나가서 뭐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은 그 새끼 못난 새끼는 내가 욕해도 되지만 남의 욕하면 되게 신경질 나는 것처럼 초보자가 지은 집이라서 이렇게 구석구석 보면은 뭐 좀 섬세하지는 않아요. 예, 말 그대로 핸드메이드에 있어요.
내가 봐서도 나도 그 부분이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왜 이래?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자기는 능동적으로 이 집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거라면은 저는 약간 수동적?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집 짓는 과정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짓고 어떻게 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가능하면은 본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나 본드 이런 거는 정말 그거 저 환경 호르몬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면 어때요, 그게? 좀 이래 뜨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래요. 잘했어요. 본드처럼 안 잘했어요. 하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집을 지은 지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이 흘러가니 주변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 시끄럽다 했지? 부부는 집 뒤에 산비탈을 일궈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키 작던 나무들이 호익 씨의 키를 넘도록 잘 컸죠. 인적 드문 산속으로 왜 가냐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부러워한답니다. 체리, 자두, 복숭아, 우리 뭐 포도, 철마다 이렇게 이제 과일을 수확하고 자기네들이 왔을 때 그거를 직접 따서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부러운 거죠, 이제는. 시골 생활은 내가 노동력만 조금만 제공하면요. 정말 진짜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은 내한테 뭔가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시골 생활에 대한 기대보단 남편의 마음 치유가 더 중요해서 따라왔던 아내.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시골 생활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요래 지나면서 자꾸만 이제 밭일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내가 심었던 꽃이네? 내가 심었던 나무네? 이런 것들이 겨울을 이기고 났을 때 우와 괜찮네? 이렇게 느꼈지 이사 온 뭐 그 다음 달부터 우와 공기가 틀리네 하고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집엔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답니다. 바로 별채인데요. 오직 나무로만 지은 별채에 들어서면 은은한 편백 향기가 맞아주고 예쁜 모서리창이 멋진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공간인데 혹시 선생님 공간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본래 짓게 된 동기가 우리 둘째 딸내미 때문에 짓게 됐어요. 왜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 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환경이 지하고 안 맞았는가 또는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없던 성인 아토피가 생겼어요. 둘째 딸을 위해 극도로 건강하게 지은 별채. 목재가 썩지 않게 크롤 스페이스를 만들어 띄우고 아주 기본적인 시멘트나 접착제 조사도 쓰지 않고 지었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꼬박 6개월에 걸려 지은 친환경 별채라네요. 제가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느 날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참 힘들어 할 때가 있을 건데 그 복잡한 도심을 떠나가지고 시골에 와서 한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쵸, 우리가 인생에서 좀 후퇴할 수 있는 것 잠시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한번 술 먹고 너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어라. 그게 집이죠. 예, 그게 집이죠. 네.
딸들이 오지 않아 비어 있을 때 별채는 부부만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많이 집 짓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지만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집사람이 없으면은 내 혼자 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이 됐다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주 하잖아. 그걸 보시고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그 아내분들이 와 나는 못할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옆에서 남자가 집 짓겠다는데 나는 못해 해가지고 남자까지 주저앉을 필요는 없고 노동의 강도를 미리 짐작하시고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부를 해서 시켜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란 구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 있지요. 산속 건강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